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강경원 K학원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모두 다 이제 기술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간절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한참 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쉬었어요. 좀 쉬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좀 공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기술사 공부는, 저도 기술사 합격을 하고 뭐 한참 동안 활동을 하고 하면서 기술사의 강의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할 것 같았으면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다시 또 시작하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열심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또 약장사가 돼서 마치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합격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약을 팔고 싶지도 않아요. 약장사가 아니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제가 열심히 할 거고, 특별하게 제가 개인 사정을 만들어서 학원을 떠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원을 이제 그만둘 때는 앉아 계신 수험생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끝까지 또 그분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못 봐서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합격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고맙다고 뭐 인사하신 분도 있고, 올해도 합격하셨다고 찾아오셔서 소를 사주시더라고, 고맙게도. 그래서 뭐 합격하셔서 소고기를 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뭐 저도 합격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5월에 1차를 합격했고, 그 113회 그 다음 시험에 2차에 합격을 해서 지금 한 횟수로는 7년이고 뭐 만으로는 한 6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기술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뭐 활동들도 많이 하고, 또 필수노트 내용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필수노트 내용은 못 바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찍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제 전화번호하고 뭐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적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6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좀 주변 정리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은데 6월 달까지는 제가 조금 바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드리고 다 할 거니까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명함 드리고 또 나중에 다 주소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빨리 지워야지, 못 보게. 칠판이 안 좋습니다. 뭐 공부를 하셔야 하잖아요. 공부를 하시는데 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골프 치시나요? 골프 치시는 분? 팀장님 안 치세요? 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골프 치시죠. 골프 치시죠. 골프를 많이 안 치시니까. 그러면 달리기 하세요. 달리기 좀 해보셨어요? 마라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저는 딱 봐도 제 몸이 운동 좀 한 것처럼 보이시죠?
아닌가요? 요즘 배가 푸릉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물론 저도 골프는 안 쳐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뭐 배우라고 막 옆에서 난리들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막 하라고 난리인데,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 뭐 태권도도 했었고, 격투기도 했었고, 유도도 했었고, 뭐 친구들이랑 축구, 농구, 탁구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자세만 보면 알아요. 자세만 보면 압니다. 그 자세를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스타들,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또 평발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타고난 노력을 했겠죠. 타고난 노력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뭐냐면 기본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제 소방은 특론을 많이 보시죠. 소방기술사 특론을 보시는데 꼭 특론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핵심으로 풀어가는 소방기술사라든지 뭐 핵심 소방기술사라든지 유창범 기술사님이 또 쓰신 뭐 색다른 소방기술사든지 어떤 교재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본 교재를 꼭 필독을 하셔야 돼요. 필독을. 정독을 3번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이 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 내가 무슨 탁구가 뭔지 모르는데 이 라켓만 휘두른다고 탁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보신 다음에 아, 소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그렇게, 제가 40대 초반에 41세 기술사를 도전해서 44세 기술사 3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때하고는 사뭇 달라요. 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돌아서 다 비슷하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잘 보시고, 이 기본서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책을 살 때 제일 집중하는 게 뭐죠? 뭘 집중하신다고요? 그쵸. 책은 목차예요. 이 책을 쓰면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내용이 아닙니다. 목차예요, 목차.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책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이해하셨으면 기출풀이를 하셔서 목차를 만드셔야 돼요. 이 목차가 뭐예요?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잘 뽑으면 빨리 합격을 하고, 목차를 잘못 뽑으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목차를 누가 뽑아요?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목차 뽑는 거 하는 겁니다. 저도. 목차를 뽑아내서 그 안에 있는 예상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숙지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 목차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 단계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정리하셔야 되겠죠. 서브노트도 마치고, 암기노트도 마치고. 이걸 없이 암기하시면 더 잘하네요. 근데 아닌데, 없으면 암기를 못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서브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볼 때마다 공부에서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아들을 딱 붙여놓고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있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또 양이 많으니까 암기노트를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권짜리 책을 한 권으로 만들고, 한 권짜리 책을 4분의 1로 줄여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죠. 여기 암기했으면 이제
평가하시면 됩니다.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딱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이해 단계에 있는지.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어. 그럼 아직 여기 계신 거야. 여기 계신 거야.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시험을 보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탈한 마음에 이제 돌아서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1교시 끝나면 집에 막 가시잖아요. 12시 반 지나면 여러 분 가셔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 계시면 40점을 맞습니다. 40점을. 끝까지 남아 계시면 40점을 맞아요. 그래서 40점을 맞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이제 합격의 길을 다다르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평가해서 계속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프린터를 드렸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잠깐 한번 프린터를 좀 보면서.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내석 기술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저희 학원에. S대 나오시잖아요, S대. S대 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 나왔을까요? 저 S대 나왔습니다, S대. 이분은 서울대, 저는 서울대. 전문대 나왔어요, 전문대. 저는 뭐,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41살에 기술사에 도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했습니다. 진짜 노가다를 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노가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회사를 옮기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노가다는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아니 몸이 편해가서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해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 누가 와서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난 내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직장 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격증을 따서 좀 편하게 먹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전기기사 뭐 이런 공부를 했어요. 전기기사, 뭐 소방기사. 전기기사, 소방기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제 안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해태란 말이에요. 잘 보이질 않아. 저는. 그래서 실기에 아주 약해요. 운전면허 진짜 어렵게 땄습니다. 실기가 없는, 필기만 있는 시험을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기술사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하물며 한글도 잘 몰라요. 필수 노트 보시면, 눈도 나쁘니까 오타가 엄청 많으니까 오타가 있으면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 못하는 애도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저는 뭐 공고 나왔어요. 공고. 인문계도 아니고 공고 나와가지고 공고 나온 애들이 뭘 하겠어요. 맨날 고등학교 때 뭐 했겠습니까 제가? 여자애들이랑 따라다니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희 학교 뒤에 이제 수봉공원에서 맨날 막걸리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예전에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막 69세에 합격하신 우리 권선자 교수님도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지금은 연세가 엄청 많으십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권선자 교수님께 찍고 있는데 성함을 말씀드렸고 되게 죄송합니다. 권선자 교수님께 되게 감사한 말씀을 여기서 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시면은 뭐 강의 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뭐 거창하게 돼 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평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기출 분석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차근차근히 해서 다시 전에 강의할 때만큼의 어떤 스킬들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야 되겠더라. 그래서 핵심 문제 250개 어떻게 뽑았는지도 말씀드리고, 뭐 신경향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 보면 강의 계획은 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방향이 정해지면 수업 방향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마라톤?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지난 3월 23일 날 인천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쉬었고, 마라톤 대회가. 그래서 제가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서 완주를 했어요. 뭐 제가 풀코스를 달릴 만큼의 체력은 안 되고 하프만 뛰어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2시간 30분 정도 뛰었습니다. 2시간 30분. 제한이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숙사 시험은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꾸준히 연습을 해서 저도 하루에 10km씩 뛰었어요. 하루에 10km씩. 저희 사무실에서 월미도까지 가면 3km거든요. 월미도를 한 바퀴 돌면 3km고, 다시 사무실로 오면, 사무실로 오거나 집으로 가면 3km예요. 그래서 9점 한 4km 정도를 계속 하루에 매일매일 뛰고, 시험보기가 아니라 이제 마라톤 대회 하기 2주 전에 21.1km를 한번 달렸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서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시험은 마라톤처럼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지구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꼭 하셔야 돼요. 같이 모이셔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끝나시면 댁에 가지 마시고 여기 강의실 남는 데라든지 우리 요 안에서 꼭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를 하셔서,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저도 제가 오래 있을 시간은 없어요. 오래 있을 필요가 없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 전주에 스터디 평가를 하신 거를 또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스터디를 하시면 제가 또 스터디는 봐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꼭 하셔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 그만둡니다. 공부를 그만둬요. 그래서 저도 스터디를 했었고, 많을 때는 16명 정도까지 스터디 인원이 늘었는데, 그분들 중에 70% 정도가 합격했어요. 되게 많이 합격하셨죠? 되게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가 12명이었는데 그만둔 사람 4명 빼놓고는 8명, 9명 정도 기술사가 돼서 지금도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갈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셔야만이 친해지신다. 그래서 또 같은 반에 있으신 분들끼리 스터디를 해야 제가 봐드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뭐 다른 반에 있으신 분들도 뭐 같이 하시기 좀 어렵겠지. 또 옆에는 또 심화반이라 시험을 안 보셨는데 같이 스터디 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스터디를 하시고, 제가 스터디를 잠깐 가서 스터디 봐드리고 또 평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봐드리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평가하셔야 된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평가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 5월 20일이죠. 5월 20일. 5월 20일하고 그 다음에 8월 며칠이던데요? 시험이? 필수노트에 있어요. 8월 22일. 8월 22일입니다. 다음 시험까지는 암기장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암기장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그 암기장 만들어 놓은 거 쭉 돌리고 가시는 거예요. 암기장 돌리시다가 돌리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암기장 보시다가 돌리기 싫으면 또 기본교재 한번 또 보시는 거예요. 또 기본교재 보시다가 싫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막 200분씩 하세요. 평가 기본 하면 막 20문제씩 해버리세요. 혼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평가 막 책을 보다 보면 졸리고 하기 싫잖아요. 그럼 평가 200분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앉아가지고 막 400분씩 평가 해버리시는 거예요. 평가하면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평가를 하면 평가의 장점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니고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기술사가 될 수 있었던 최고의 힘이라고 하면 저는 20살 때부터 책을 샀어요. 책을 사서 한 달에 5권씩 20년을 샀습니다. 20년 한 달에 5권씩 책을 사서 20년 동안 책을 사서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다는 못 읽고 뭐 눈도 안 좋은 애가 뭐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마 저는 기술사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책을 사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분들 것만 사는데, 톨스토이라고 그러잖아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알미란 뭐라고 했어요? 톨스토이는 알미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목이 안 잠겼거든요. 한 달, 두 달 전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강의만 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해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고, 모르는 거 더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20일 시험이 끝나시면 예상 문제 뽑아 놓으신 거 있잖아요. 하루에 200분씩 한 달만 보세요. 그러면 400개 뽑아 놓으셨으면 20일이면 보고요. 500개 뽑아 놓으셨으면 한 달이면 보시겠죠. 500개 더 이상 뽑았다 그러면 양을 늘리셔야 돼. 250분씩만 평가를 하셔야 돼요. 한 달만 하시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이 쓰는 스킬이 달라져요. 글씨체가 바뀌어버려요. 글씨체가 바뀝니다. 백강고시체가 저절로 나와요.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200분, 250분씩 시험이 딱 끝나면 6월 20일까지 평가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 합격권에 없으신 분들이 이거 하시면 안 돼. 합격권에 없는 분들이 이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힘드시겠죠? 왜냐면 또 20개를 또 공부하고 또 평가를 하고 공부하고 평가를 하면 힘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권에 금방 갑니다. 합격권에. 한두 달만 하시면, 한 2달만 하시면 합격권에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해. 아무도 안 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저는 1000분씩 평가를 했어요. 조금 적게 했죠. 5일밖에 안 했으니까 200분씩 5일 하고, 토요일은 학원 오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저는. 뭐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엔탈피 혹시 공부하시잖아요. 공부. 그죠? 엔탈피가 뭐예요? 엔탈피. 엔탈피가 뭐예요? 정 선생님 엔탈피가 뭐예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엔탈피. 중요한 거예요. 전기 소방에서는. 엔탈피가 뭐예요? 에너지 손실 정도가 엔탈피. 엔탈피? 내부의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나의 에너지. 나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 엔탈피잖아요. 총 에너지의 총량이란 말이에요. 나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죽어도 10시간은 안 되더라, 체력이. 그래서 엔탈피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뭐예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엔탈피, 엔트로피. 중요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 자유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계에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산화되잖아요.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무자유, 이게 얘네들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편해지고 싶잖아요. 달리다가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자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배관을 가만히 뒀더니 어떻게 돼요? 공기를 자꾸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부식을 하면서 자꾸 손실을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온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대기 중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딱 성형을 해서 만들어놨더니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꽉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 외부의 에너지들을 만나고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학원에 오신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오신 거야. 그렇죠? 외부에서 내가 독학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냥 말아. 하다가 말고 좀 힘들면 쉬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학원에 와서 스터디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8시간밖에 죽어도 정재원 선생님 6시간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6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몇 시간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8시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시간이 안 나면 잠을 줄이셔야 되겠죠.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혼자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김재원 선생님, 저 같이 공부 좀 하실 수 없을까요? 서로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제가 공부하네? 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실 때는 뭐야? 어려운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선생님이랑 정재원 선생님이 두 분이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김재원 선생님이 야, 우리 200분을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올려보자.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정재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재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200분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300분 하시죠. 300분은 너무 힘들지 않냐? 힘든 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만 하시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는 그런 거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원의 원장님이셨던 강경원 원장님 계시잖아요. 이제 뭐 그런 분들처럼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어버렸네. 어려운 쪽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어려운 쪽으로. 그분이 이제 막 예전에 관계론적 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시면 있을 거예요. 관계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저절로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 얘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총 에너지구나. 아, 얘는 무질서도구나.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뭐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끝났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시면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 이 그래프 참 많이 보시죠? 그래프. 제가 뭘 표현했을까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을 보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잖아요. 소방을 하시는데 이 정도 딱 아셔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미생물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유지를 하고 소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생물도. 이렇게 화재도 성장을 해서 최성기를 거쳐서 소멸해 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계론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관계론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책을 계속 보셔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태동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화재에 대한 태동을 알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관계론적 사고를 통해서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한 달 동안은 많은 걸 정리하셔도 암기를 못해요. 기존에 암기되어 있는 거에 정확도를 높이셔야 돼요. 정확도.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평가를 꾹꾹 하시면서 암기된 내용을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평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평가 브라인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엑셀로 탁 돌리셔가지고 600개면은 500개면은 20개로 탁 쪼개면 25개씩이잖아요.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 뽑아갖고 시험 보시는 거야, 내가. 봤더니 어렵네. 이러면 합격 못 하시겠죠. 봤더니 이거 괜찮네.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얘도 괜찮네. 그 다음날 봤더니 얘 좀 어렵네. 시험이 어느 범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나는 합격도 할 수 있고 합격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죠. 500개를 다 해도 합격할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500개를 모르면 힘들겠죠. 250개를 가지고 250개 핵심 문제를 가지고 500개를 쓸 수 있으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50개를 가지고 500개를 못 쓰니까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500개를 가지고 500개를 못 쓰니까 몇 개를 만들어요? 600개를 만드는 거야.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관계론적 사고를 하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자도 모르는데 막 한자를 써놨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그렇죠? 부지지피 이지지 1승 1부다. 그렇죠? 그래서 부지지피 부지지지 매점 필태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할 때 소크라테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면 매일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고 다니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만 공부를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 근데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 내가 김명균인지 정재훈인지 김재훈인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한참 찾았더니 우리 팀장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놈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래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냐. 우리 아들은 네가 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소방기술사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술사 교재들도 많고 해서 적은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부분들은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에 대해서 소방기술사에 대해서는 학원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계속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많이 정리해서 드리는 강사는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막 많이 주고 이 중에 나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러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싫은데 지금 계속 550문제가 620문제가 됐는데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줄이는 건 힘든데 하여튼 자료를 많이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나를 아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는 몇만큼 공부를 할 거고 몇 시간을 공부를 해서 얼마큼의
시험을 합격할 건지.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1년 만에 합격을 하겠다?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10년 걸리더라. 10년 걸리더라. 전 뭐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고, 제가 아는 많은 기술사분들 8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7, 8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균 5년이고,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박내석 기술사님 이런 분들 1년 하셨어요. 1년. 백승주 뭐 1년 안 걸렸어요. 정재훈 선생님도 운이 좋으면 1년 안에 다음 시험이나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에 합격을 해야겠다. 그러면 공부의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전략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공부를 내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사 종목이 이렇게 통합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는데 소방 분야는 그냥 소방으로 남아요. 지금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많죠. 이제 건축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쓰시는 게 백강 고시체예요. 고시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는 게 고시체예요. 백강 고시체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빨리 쓰고 알아보기 쉽고, 이거는 지금 보드마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글씨 연습도 좀 하시고, 글씨를 빨리 쓰고 잘 알아볼 수 있게.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시공도 있고, 또 통신도 있죠. 얘는 별도지만 얘네들 이렇게 다 합쳐집니다. 합쳐진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합쳐진다고 하고 있고, 또 안전 분야도 안전 분야도 많이 있는데 합쳐질 거다. 소방은 소방 안전으로 남는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소방기술사가 하여튼 제일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기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영역들도 많고,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강의를 4군데 하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물론 회사도 다니시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고,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가족인데 한두 끝도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보시면 나는 글씨체가 안 좋다 그러면 서점에 가시면 백강고시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씨가 좋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글씨가 좋으시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글씨체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가 1절 같은 경우에 40초 정도에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볼펜 심이 쫙 있잖아요.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제가 기술사 시험 보면서 쭉 모은 게 한 100개 정도 되고, 그 옆에 이제 제 서브 노트하고 요약 노트하고 암기 노트하고 이만큼 있는 게 제가 평가한 건데 한 번 버렸어요. 이만큼을 버렸어. 하기스 기저귀 박스로 2박스 있었습니다. 2박스. 2박스 중에 한 박스는 버렸고, 한 박스만 남겨놨다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 볼펜 심도 다 버리고 굳이 갖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썼던 자를 하도 많이 이 볼펜을 많이 써가지고 자질을 많이 해가지고 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자를 대고 선을 그리고 자가 똑바로 안 걷어가지고 자를 바꿨는데 뭐이 정도로 막 이거 맨날 이걸 했어요. 자질을 했습니다. 칠판 바꿔달라 그래야 되겠다. 칠판 바꿔달라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아니라 핵심 250 문제는 엑셀 시트를 짜서 목차 정리를 해서 목차를 쭉 정한 다음에 이 목차대로 순번을 다 먹여서 회차하고 점수하고 점수 25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으면 쭉 토탈을 내서 순번을 100위부터 250위까지 매긴 게 핵심 250문제예요. 250문제가. 그렇게 해서 250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그 250문제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건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250문제 핵심 250문제는 그때 104회까지 정리를 해서 랭킹을 매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120, 9876, 125회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125회 이후에는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기술사 강의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는 않았었겠죠. 다시 오게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빨리 해봐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죠, 제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해봐도 크게 250개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향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기본 문제를 갖고 계신데 이 핵심 문제를 저만 뽑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문제를 뽑았는데 비교해봐서 이 250개 없다 그러시면 넣으셔서 조금 추가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250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기본 문제들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250개 하고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하고 암기장은 제가 이거는 PDF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들 시간이 없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시려면 바뀐 법을 다 수정해야 돼요. 옛날에 만든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에 다 만든 거예요. 2014년 제가 1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5년, 16년에 다 만든 거니까 법은 다 여기 걸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보신다 그러면 그 법 있는 부분들은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오늘 이따가 2시쯤에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것만 보고 합격하셨어. 암기장만 보시고도 1년 6개월 걸리셨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걸리셨고 이것만 보셨어요. 암기장만 보셨어. 암기장을만 보셔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때 121회인가? 3명 합격한 적 있죠. 3명. 121회인가? 그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바쁘셔서 공부할 시간도 많이는 없으셨어. 그래서 그냥 이 암기장만 보셨어. 그래서 합격하셨다고
자기 회사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서부 발전에 계신데 회사분이 공부를 하신다고 보내신다고 그래서 공부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시작하신대요. 그래고 이제 시작하는데 연구반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반으로 보냈습니다. 네. 네.